안녕하세요. 오늘은 논문 리뷰를 하나 드릴 건데요. 네, 효율적인 키 관리 스킨 for Health 블록체인입니다. 다음 논문을 이제 리뷰를 하는 것이고요. 먼저 블록체인에 대해서 또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 같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보시면 블록체인은 합의 알고리즘 그리고 전자서명 해시체인, 그리고 공유되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제공하는 성질들은 부인방지라는 성질이 있고요. 부인방지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성질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무결성, 변조되거나 삭제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이제 분산된 저장소, 한 곳에 저장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장소에 저장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타임 베이스드 트레이서빌리티라고 해서 시간에 기반한 추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게 되냐면 해시 체인이라는 게 이제 시간 순서대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요때 생겼던 트랜잭션이 있으면은 요게 이제 해시로 한번 엮이게 되면은 선후 관계가 확실하게 정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통해서 어떤 트랜잭션의 선후 관계를 추적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이 이제 또 되게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고요. 그래서 이런 성질들, 이런 능력들을 가지고 어디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냐면 헬스케어, 파이낸셜 테크놀로지, 재정 기술이죠. 재정 그러니까 신조어인데 네, 파이낸셜과 테크놀로지고요. 컴퓨테이셔널 로도 이제 자주 안 쓰이는 용어던데 법률을 컴퓨터로 처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막 대체할 거라고 하는데 여러 판결문이 있고 뭐 그런 것을 사용하고 하는 것에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많은 연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트는 이제 회계고요. 회계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이 대체할 대표적인 분야죠. 이 부분에 있어서도 블록체인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고요. 공증이라고 해석하는 노터리제이션이라는 건데 어떤 것들을 이제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에도 블록체인이 대체되거나 이거는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되거나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해결해야 될 문제점도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스피드 오브 리코딩입니다. 블록체인은 분산된 데이터베이스로 보셔도 되는데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는데 속도가 상당히 걸립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이제 기록하고 싶은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가 다른 많은 노드로부터 나를 제외한 다른 노드로부터 검사를 맡아야 됩니다. 검사를 맡고 그 데이터가 그럴듯하다, 타당하다라고 여겨졌을 때 그 데이터가 올라오게 되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속도가 걸리게 됩니다.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efficiency of consensus는 합의 알고리즘에 대한 효율성 문제인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작업 증명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합의 알고리즘을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컴퓨팅 에너지를 가지고 증명을 하는 것인데 이런 합의 방법의 경우에는 낭비가 최근에는 심해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력 소모량이 쓸데없이 많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럼 되게 별로인 것 같다 해가지고 이런 효율성에 대한 문제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좀 많이 이 세 가지 문제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이 이제 제기되는 이슈이기도 하고 또 이 논문과 관련 있는 주제이기도 한데 프라이버시 문제입니다. 블록체인에 올라오는 데이터들은 여러 군데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프라이버시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다는 것이고 프라이버시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드리면 이제 제로 놀리지 프루프 이거는 다른 유튜브에 다른 영상 보시면 또 설명을 해놨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영지식 증명을 통해서 데이터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방법도 있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저
데이터 자체를, 들어간 데이터 자체를 통째로 암호화 해가지고 그냥 저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라고 보시면 되냐면, 투명성이 필요해서 모든 사람이 이제 그 데이터를 보고 감시하고 이런 상황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굳이 그렇지 않고 이제 소수, 특별한 이제 파티들만이 그 데이터를 확인하고 활용하면 된다 라고 하면은 그 데이터는 완전히 그냥 암호화돼서 올라와도 문제가 없겠죠. 근데 이럴 경우에는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그 많은 키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이제 제안할 게 효율적으로 키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하나의 키를 가지고 모든 블럭들을 암호화한다라는 게 이제 극단적인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극단적으로 하나의 키만으로 모든 블럭을 한다. 그리고 한 블럭당 하나의 키로 암호화를 한다라는 두 극단적인 얘기가 있고요. 당연히 이제 올라가면은 하나의 키로 모든 블럭을 하면은 시큐리티가 떨어지겠죠. 그 이유는 네. 암호를 분석하는 방법 중에 암호문, 많은 암호문을 획득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만약에 이제 모든 블럭이 같은 같은 키로 되어 있다. 그러면 암호문 분석이 더 용이해질 것이고, 뭐 그런 것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한다거나 하는 암호 분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암호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고 있고요. One key for a 블록은 이제 한 블록마다 다 다른 키를 사용하겠다 이거죠. 이 경우에는 당연히 안전하겠지만 그 엄청나게 많은 블럭이 생성될 경우 엄청나게 많은 키도 함께 생성된다는 거기 때문에 또 그것을 관리하기가 되게 복잡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의 어떤 중간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간점을 어떻게 찾을 거냐 하는 게 또 중요한 문제인데, 그때 고려해야 되는 것이 이제 어플리케이션 시나리오입니다. 이 블록체인이 활용될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뭐 속도냐 보안이냐, 그리고 특정 부분마다 이 부분에서는 속도가 중요할 거냐 보안이 중요할 거냐 라는 것들을 조정을 잘 하게 되면은 효율적인 이제 매니지먼트 방법이 나오게 되겠죠. 네. 다시 말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속도보다 보안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그 교환 관계에 있어서 속도보다 보안이 중요하다고 하면 속도는 느려도 상관없다라는 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의료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속도보다 보안이 훨씬 중요하다. 그럼 살짝 보안을 높게 잡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용어 설명 좀 드릴 건데요. 헬스 블록체인은 단순히 얘기해서 블록체인인데 핸들링 헬스 데이터 하는 블록체인입니다. 의료 데이터를 다루는 블록체인이고요. 당연히 의료 데이터를 다루는 만큼 개인적인, 사적인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블록체인은 퍼블리시 되기 전에, 출판되기 전에 프라이버시 이슈를 제거를 하고 출판되어야 할 것입니다. 블록체인의 이제 문제점이 많은 곳에 분산되어 저장되기 때문에 지우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는 건데요. 근데 만약에 프라이버시 이슈가 해결되지 않은 채 저장이 되어 있으면은 그 데이터들을 나중에 이제 악용될 수 있을 여지가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되게 불안해하겠죠. 따라서 이러한 민감 데이터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일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얼른 확실하게 해소하고 출판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이제 다음 용어로는 BSN이라는 용어인데요. Body Sensor Networks의 약자입니다. 다른 말로는 이 용어가 우리나라에서는 자주 안 쓰이거나 아니면 되게 전문적인 용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Body Area Network, Wireless Body Area Network, Medical Body Area Network라고 다르게 불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좀
그림으로 설명드리는 게 훨씬 쉬울 것 같아서요. 여기 사람이 있고 사람 몸에는 이렇게 연두색으로 된 센서들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에는 이어원, 귀에 착용된 온도 센서가 있고요. ECG with 엑셀레로미터, 더모미터, 서모미터, 뭐 아무튼 이게 다 온도랑 관련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이 예제는 지금 온도랑 관련 있는 것 같습니다. 스킨 템퍼레처 센서, 그리고 펄스, 뭐 이런 것들을 신체에서 발생하는 생체 신호들을 지금 다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센서들이 신체에 부착되어 있고요. 그럼 부착된 센서를 어떤 매개체, 여기서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데이터를 처방에 사용하거나 아니 긴급 상황에 사용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데 사용한다. 이러한 얘기인데요. 먼저 무슨 얘기냐 생각을 해보면 사람 몸에서 발생하는 신호들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수집할 수 있으면은 처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사들한테 가면은 보통 환자의 말에 기반하여서 처방을 내리는 게 1번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검사를 하고 할 텐데 근데 사람의 경우에는 되게 무서우면은 더 과장돼서 말할 수도 있고 또 성격에 따라서 하나도 안 무섭고 하면은 막 그냥 별거 아니겠지 하고 안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할 것인데 그러한 주관적인 데이터를 믿는다기보다는 이렇게 몸에 이렇게 붙은 신호를 이제 수집해왔던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보다 정확한 처방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거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머저시에 되게 응급 상황에 되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해놓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드는 이유는 지금 이제 프라이버시 문제를 빼고 생각하는 건데 이렇게 시간적으로 자신의 몸이 어떻게 변화해 오고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를 데이터베이스화 해놓으면 본인 스스로도 되게 체크할 수 있고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BSN이 기존에 있는 BSN이 있고 이 논문에서는 새로운 BSN을 하나 또 제안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새로운 BSN은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기존의 BSN에 있는 문제들을 정의를 하고 새로운 BSN에서는 블록체인을 어떻게 사용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BSN 문제는 독점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점 문제란 먼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사람 몸에서 발생하는 생체 데이터를 바로 이제 하나의 병원에 저장을 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의 병원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친구가 병원을 옮겼어요. 그런데 이제 이 데이터가 있으면 더 잘할 수 있어요. 다른 병원에서는. 근데 다른 병원에서 요구를 해봤자 이 사람에 대한 이 BSN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주진 않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으면 자기가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그럼 이 사람은 여기 가지 않고 자신의 병원에 계속해서 방문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바람직하지는 않죠. 이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어디든 갈 수 있고 위급 상황에 따라서는 어느 병원에도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독점 문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vulnerability는 하나의 병원에서 갖고 있으면 그 서버가 예를 들어서 그 데이터베이스가 고장나가지고 일부 데이터가 손실이 됐어요. 그렇게 됐을 때 복구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의 취약점을 말하는 거고요. 다음으로 이제 인테그리티 문제는 무결성인데 어떤 의료와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환자와 병원과의 대립관계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에 저장이 만약에 병원에 되어 있으면 병원은 조작을 할 수도 있고 안 보여줄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따라서 막 논쟁이 생겼을 때 그 논쟁에 대해서 되게 우위에 있게 되겠죠.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함께 갖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프라이버시 문제를 설명드리면 이 의료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떤 돈적인 정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그러니까 병원에게 팔거나 아니면 여기서 나오는 거는 보험회사에 이걸 파는 겁니다. 그럼 보험회사가 이 환자의 기록들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자, 그러면 제안하는 BSN에선,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BSN에서는 블록체인을 사용할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나를 보겠습니다. 먼저 이 구조를 보시면요. 사람은 좀 이제 구체화를 더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해나가가지고 마지막에는 이제 다 아시게 될 건데, 심을 수 있는 디바이스, 좀 무섭게 설명을 하지만, 어떤 센서를 몸에다가 이렇게 심어져서 생체 신호를 계속해서 받는 것입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는 것은 입을 수 있는 탈부착이 가능한 디바이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신의 몸에 어딘가에 이렇게 탈부착을 하여서 자신의 생체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러한 장치들이 여러 개 있다고 했을 때 이런 장치들로부터 발생한 생체 신호들은 게이트웨이 디바이스로 모이게 됩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라고 돼 있었죠. 네, 여기서는 게이트웨이 디바이스라고 이제 좀 일반화 시켜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게이트웨이 디바이스에서는 저장된 데이터를 그러니까 받은 생체 데이터를 브로드캐스팅 하게 되고요. 그러면 뭐 가장 가까운 병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이 이제 노드가 되는데 가장 가까운 병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변의 병원으로 이렇게 컨센서스 알고리즘,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확장을 해나가면서 데이터의 네트워크에 저장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때 올바른 데이터의 경우에는 A체인에 가고 올바르지 않은 경우에는 B체인에 가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이제 틀린 데이터의 경우에도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B체인에 저장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위에서 설명드렸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나 보시면 독점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이 병원들이 공동체로서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괜찮고요. 뭐 독점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그리고 취약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이 병원에서 사고가 일어나서 번개가 쳐서 서버가 소실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곳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되고요. 인테그리티 문제 같은 경우에도 함부로 조작할 수 없죠. 하나의 병원에서 대립관계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사람이랑 대립관계가 생겼다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전부 다 그것을 변조를 허락을 해줘야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테그리티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프라이버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이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 보시면 브로드캐스팅 하기 전에 인크립트 하게 됩니다. 이 방식은 발생하는 생체 데이터를 이제 합쳐서 인크립트해서 블록체인에다가 업로드 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의사들이 이제 공유하고 있는 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노드가 될 텐데 그 노드들이 공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어차피 암호화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실제 의료 관련 데이터에 대한 주체,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그 주체가 되는 사람은 본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들에게 자신의 데이터를 맡기고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자신이 직접 제공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암호화를 할 때 어떻게 암호화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퍼지 벌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이 방식에 대해서는 어떤 금고라고 해석이 되는데 그림을 통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또 이제 개괄적으로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가면서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먼저 두 사람이 있고요. 여기 K가 지금 키가 됩니다. 키를 통해서 다항식을 만들게 되고요. 예를 들어 이건 어떤 식으로 만들게 되냐면 키가 예를 들어서 뭐 1011이다. 그러면 x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런 식의 다항식을 만들게 되고요. 그게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네, 이렇게 다항식을 만들게 되고 이제 원래 생체 데이터로부터 발생한 그러니까 게이트웨이 아까 말씀드리면 요 게이트웨이 디바이스가 생체 데이터를 수집을 했을 거잖아요. 그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벡터가 있습니다. 네, 요 B1, B2, B3, B4, B5는 그 성분이 되겠고요. 얘를 X좌표로 하여서 네, 여기 보면 B1이 있는데 여기 보면 B1 X좌표로 하여서 그 함수값을 찾았죠. 여기서 발생한 함수를 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점들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죠. B1, F, B1이라는 점을 네, 찾아서 하나의 점으로 하여 점을 찍은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adding chap points라는 게 있는데 어떤 점들을 추가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던 점이 큰 점으로 5점이 표현이 되어 있고 그 점에 짜글짜글하게 작은 점들이 있는데요. 그런 점들은 이제 더미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5개의 점만 덩그러니 있으면은 요 다항식을 찾기 요 다항식 그러니까 요 곡선에 해당하는 다항식을 찾기가 쉬울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곡선에 해당하는 다항식의 개수가 실은 키잖아요. 요 1011이 K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K를 숨기기 위해서는 그 다항식을 숨겨야 하는 것이고 네, 힌트가 없는 사람은 알 수 없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위해서 요 점들을 추가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선을 싹 지워버리면 이제 요것만 보고는 이제 다항식을 추측할 수가 없게 되었죠. 이거를 이제 벌트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벌트를 가지고 벌트를 누구에게 보냅니다. 벌트를 이제 받았는데 이 사람도 자신의 이제 생체 데이터를 갖고 있겠죠. 그 생체 데이터가 이제 동일한지를 먼저 보는 겁니다. 생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찾는 거죠. B1 이제 얘네들이 X좌표가 되어서 B1이 아까 여기 세 번째였죠. 제일 낮은 애였는데 여기도 뭐 한 요쯤이라 생각하고 쭉 해서 뭐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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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 해서 이렇게 네, 사실 요거 따라 그린 건데 네, 요렇게 5개의 점을 통해서 요 다항식을 복구해낼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항식을 복구를 해내고 그 다항식의 개수를 이용해서 K-를 구성을 하고요.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던 K는 이렇게 만들어졌던 거고 요건 이제 다항식을 찾아내서 K-를 만든 건데 요게 만약에 값이 같다. 요 해시를 통해서 하는 이유는 이제 키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K-를 보일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KK-를 비교를 해봤을 때 같다. 그러면 그 K를 이제 쓰겠다 이겁니다. 네, 이제 퍼즈벌트의 기본이었고요. 퍼즈벌트를 이제 자세히 보면 이제 포토플라스티스모그래피라는 신호, 이제 이게 생체 신호입니다. 생체 신호를 가지고 퍼즈벌트를 이제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먼저 PPG 벡터를 만드는데 네, 아까 말했듯이 생체 신호를 통해서 벡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몸에 이제 퍼져 있는 PPG 신호들을 모으고요. 네, 사실 PPG가 뭔지 몰라요. 광정맥인가 무슨 신호라는데 네, 무슨 신호인지 잘 모르고요. 근데 어쨌든 몸에서 발생하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모아서요. 그 신호는 이제 아날로그 신호겠죠. 그 아날로그 신호를 패스트 푸리에 트랜스폼을 통해서 디지털 신호로 바꾼 다음에 벡터로 만듭니다. 그럼 이렇게 그 신호를 만들 것을 예로 들겠습니다.
네, 이 사람이 이제 금고를 만드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이제 금고를 푸는 사람인데, 금고를 푸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 벡터를 만듭니다. 자신의 그 이제 생체 데이터 PPG를 가지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이제 샌더의 약자일 거고 이제 리시버의 약자입니다. 네. 그래서 샌더는 금고를 만드는 사람인데 금고를 만들기 전에 일단 PPG 자신의 생체 신호를 이용해서 벡터를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리시버도 갖고 있다는 것, 자신이 그 자신의 생체 데이터를 이용한 벡터를 갖고 있다는 것, 여기까지 체크하시고요. 다음은 이제 creating polynomial, 이제 다항식을 생성을 합니다. px라는 다항식을 생성할 것인데 차수는 h차가 되겠습니다. h차라는 건 뭐 2차 다항식 뭐 이런 얘기죠. x제곱 뭐 이런 식으로 최고차항의 개수가 a인 네, 다항식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coefficient가 이제 개수인데 개수가 랜덤 넘버로부터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키를 생성할 때는 특정 조건에 의해서 생성되는 게 아니라 키는 그냥 아무렇게나 생성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 아무렇게나 생성된 키가 예를 들어서 1011, 1011, 뭐 0101 이렇게 아무렇게나 지금 아무렇게나 쓴 건데 그거를 생성을 하게 되면은 요거를 이제 키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요게 지금 concatenate라고 접합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냥 얘가 만약에 1이면 0이면 1이랑 0을 같이 쓰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a가 1이고 얘가 0이고 뭐 이런 식인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코에피션트로 사용하겠다는 건 얘를 이제 a차, a-1차 뭐 이렇게 다항식의 개수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그러면 12차 다항식이 되고요. 12차 다항식의 각 개수는 x12승의 개수가 1이고 x11의 개수가 0이고 x10승의 개수가 1이고 이런 식으로 다항식을 쭉 구성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다항식이 어떻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다항식이 어떻게 나왔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벌트를 만들 건데요. 금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올바른 점들이 있었고 올바르지 않은 점들이 있었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보시면 이 금고 R은 어떤 두 집합의 합집합인데 이 집합이 이제 올바른 점들의 집합, 이제 올바르지 않은 점들의 집합입니다. 그럼 먼저 올바른 점들의 집합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겠습니다. 아까 만든 벡터들 있죠. fs, 샌더가 그 생체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은 벡터들, 그것을 이제 생성된 다항식에 넣어서 나온 함수값들을 한 거니까 이게 점이 되겠죠. 하나의 점을 넣는데 A차 다항식까지, A차 다항식이니까 A개만큼 반복을 해서 12차 다항식이면 12개의 점을 찾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를 연결하면 이런 어떤 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체프 포인트 셋을 넣는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랜덤 넘버로부터 이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랜덤 넘버를 넣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거 이 di가 이게 지금 함수값의 자리에 있는 점이잖아요. y값인데 y값이 ci와 이 함수의 관계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정확하게 일치하지가 않게 되는 거죠. 하나의 점을 더 갖고 있는 정보랑 하나의 점을 덜 갖고 있는 정보랑 일치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혼선을 막기 위해서 이 부분은 생각을 해서 점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랜덤하게 점을 찍고 아까처럼 선을 지우면 탁 지우면 금고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금고가 완성이 됐고 얘가 지금 R이죠. 그리고 아까 전에 이 곡선 위에 있던 점이 D가 되고요. 그리고 그 외의 점들이 C가 됩니다. 그거에 대한 합집합을 금고 R이라고 해서 R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벌트를 전송하는데요. R을 전송을 하는데 그 R을 검증할 수 있는 메시지 어텐티케이션 코드 함수를 함께 해서 보내게 됩니다. 네. 뒷부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픈 벌트를 하는 사람은 이제 샌더는 보냈고 이제 리시버로 돌아오는데요. 리시버는 자신이 갖고 있는 생체 데이터 FR로 만든 자신이 갖고 있는 생체 데이터로 만든 벡터가 지금 FRI거든요. 얘를 이용해서 FRI가 내가 예를 들어서 1을 갖고 있다. 그러면 요거에 해당하는 점
요거에 해당하는 점, 요거에 해당하는 점, 이걸 찾습니다. 네. 찾아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때 라그랑지안 인터폴레이션 보관법을 사용하고 해가지고 이 원래의 직선을 찾습니다. 그럼 다항식을 찾게 되면은 그 다항식을 쓸 수 있겠죠? 그럼 거기에 있는 개수도 또 찾을 수 있겠죠? x12승 플러스 x10승이었다. 그럼 여기서부터 1, 0, 1, 땡땡땡, 땡땡땡 해가지고 쭉 찾아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개수를 찾아내서 접합했던 게 키였기 때문에 키를 복구해낼 수 있을 것이고 그 키가 이제 t를 이용해서 원래의 k와 비슷하다는 것을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그 해시 형식으로 했었죠. 해시에서 k를 하는 것과 해시에서 k'을 하는 방법 또는 어떤 다른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이 k와 k-가 동일하냐를 보고 이제 그것이 동일할 경우에는 이 값을 k로 사용하면 되겠구나 하고 양자가 합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도 이 PPG를 사용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는데요. 무슨 문제가 있냐? 하나의 직선이 직선이네. 하나의 선이 곡선이 하나의 다항식이 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V차 다항식이다. 그러면은 V 플러스 1개의 점이 필요합니다. 무슨 한 직선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2개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2차 다항식 2차 곡선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또 3점이 있어야 되고요. 그럼 n차가 있으려면 n 플러스 1차가 동일해야지 이제 동일한 직선을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점이 있는데 그렇게 만족하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실용적이지 않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1번으로 있고요. 두 번째는 패러미터들 간의 관계입니다. 아까 전에 V차라고 하면은 차수를 가지고 이제 개수도 그러면은 차수만큼 있을 테니까 라고 의존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7차면은 개수도 7개니까 키의 길이도 7개니까 전사공격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2가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수정할 수 있냐? 먼저 키를 인코딩하는 방법인데요. 키를 특정한 길이를 갖도록 인코딩하여서 이 패러미터들 간의 관계, 아까 말했던 차수랑 키 길이의 관계를 이제 연결관계 끊어버리는 거가 있었고요. 그리고 LOTR은 Lower Order Twice Reconstruction인데 이제 더 낮은 차수로 그냥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모든 점을 찾지 않고도 요걸 찾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요 점만 일단 먼저를 찾고 얘가 만약에 5차인데 내가 4개의 점을 갖고 있다고 치면은 이렇게 해서 대충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그 곡선을 가지고 그 옆에 체프 포인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체프 포인트인지 뭔지 모를 값들을 이제 추측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것을 찾게 되면은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비슷하냐에 따라서 이게 근거가 뚫릴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은 게 아니고 이제 조금 다른 점들은 추측해 나가면서 해서 맞출 경우에 상당 부분이 맞게 되면은 통과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기법이고요. 그거를 이제 LOTR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근거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럼 이제 다시 BSN으로 돌아와서 제안하는 BSN 기법이 그래서 뭔가 어떻게 근거를 이용하는 것인가 어떻게 키 관리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보는 것이고요. 가장 먼저 초기화 구간에서 해야 될 거는 some biosensor 몇 가지 이제 바이오 센서들은 예를 들어 PPG라고 하는 아까 전에 뭐였죠? 포토 플래티 스모그래피
라는 시그널을 받는 센서는 가 필요하겠죠. 걔를 이용할 거니까 그 센서들은 키를 생성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 금고를 풀 수 있다 라고 이제 센서를 정해 놓는다는 얘기고 네,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의 노드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이트웨이라고 하면은 아까 전에 모든 생체 신호를 모아서 브로드캐스팅 하는 애였죠. 그 게이트웨이 디바이스가 만약에 암호화를 원한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암호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게이트웨이는 오더를, 차수를 A에게 주고요. A에게 또 무슨, 제가 영어를 좀 이상하게 쓴 것 같은데, A에게 오더를 주고, 그리고 키를 만들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A는 먼저 사전 키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A차니까 A개의 키를 이렇게 만들게 되고요. 이것을 인코딩해서 코드워드로 만들게 됩니다. 그럼 이 i가 나오게 되는데 이 i의 길이는 어떤 특정한 값으로 고정이 되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키 길이와 코드워드의 길이는 이제 다르게 되고요. 그래서 이 i를 가지고 다항식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 비어있긴 하겠지만 네, 어쨌든 A차 다항식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요. 이게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보기, 그 관계는 끊어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이걸 가지고 메이킹 금고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요. 먼저 아까 전에 말했듯이 PPG 시그널을 인접한 노드들로부터 모으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시그널을 또 아날로그 데이터니까 프리의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벡터화 하고요. 그 과정 똑같습니다. 벡터화 된 거를 가지고 이제 체프 포인트, 더미 값들을 더해가지고 체프 포인트와 실제 이제 다항식에 맞는 벡터를 대항식에 넣은 함수값에 대한 집합을 합집합하여 금고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네, 금고를 암호화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f는 랜덤 펑션을 의미하고 k-는 이제 소문자 k이고요. k-는 이미 사전에 분배된 키를 의미합니다. 사전에 분배된 거는 모든 센서들이 사전에 갖고 있는 어떤 고유한 개인 키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calculate 하는데 대문자 k''을 스타를 만들게 됩니다. 요 랜덤 함수를 통해서 그 스몰 k 스타와 그러니까 센서가 갖고 있는 고유한 값과 그리고 지금 만들어진 k를 이용해서 어떤 k 스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랜덤 넘버 r을 생성을 하고요. 이렇게 m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m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요 k 스타와 r을 XY 연산을 한 것을 키로 하여서요. 네, 그 다음에 요 R이 금고거든요. 금고를 암호화하게 됩니다. 인크립션, 이것도 함수입니다. 그래서 금고를 암호화한 게 지금 M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금고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된 것은 랜덤한 넘버랑 그리고 사전에 정의된, 사전에 배포된 어떤 K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암호화된 금고를 게이트웨이인 G로 보내겠습니다. K 스타 그리고 M 여기가 지금 암호화된 금고죠. 금고 플러스 암호화된 금고입니다. 네, 그리고 R 값 그리고 HK 스타는 이제 K 스타를 해시한 값이고요. 그리고 IDA는 아이덴티티입니다. A라는 노드에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브로드캐스팅을 하게 되는데 G는 이제 게이트웨이고요. 아까 전에 그러니까 A라는 노드가 있었고 그 A라는 노드가 요걸 만들어서 G에게 줬고 이제 G는 그것을
또 블록체인에 이제 업로드를 해야겠죠. G는 K-스타를 이용해서 생체 데이터를 암호화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G는 그 암호화된 생체 데이터를 네트워크에 올리게 되고요. 동시에 올리는 것은 이제 M, 그리고 랜덤 넘버 썼다는 거, 그리고 K-스타에 대한 해시값, 그리고 IDA, 그리고 블록 A 라는 값들을 올리게 됩니다. 이 블록 A는 인덱스의 역할을 하고요. IDA는 어떤 노드에서 어떤 디바이스, 그러니까 사람 몸에 있는 바이오 센서들 중에서 어떤 센서로부터 왔냐라는 게 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검색을 위한 인덱스가 됩니다. 어떤 블록에 있냐 이런 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K스타가 G까지는 함께 갔는데 여기서 이제 K스타가 사라진 걸 볼 수 있는데 K스타는 삭제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블록체인에 업로드 되는 것은 K스타를 이용해서 암호화된 EMP와 그리고 요 값들이 되게 됩니다. 금고도 암호화해서 올라와 있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블록체인에 업로드 되는 것까지 했고, 업로드 되는 내용이 얘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를 다시 사용자가, 유저가 활용하고 싶겠죠. 네. 뭐 병원에 가거나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유저는 먼저 게이트웨이를 사용해서 블록을 이제 설정을 합니다. 찾을 블록을요. 그리고 G는 블록을 이제 인덱스를 통해서 BA를 통해서 찾고요. 그러면 이제 A라는 걸 찾고 send 요 값들을 이제 A에게 보내게 됩니다. 요 값들은 지금 전부 다 어디에 있는 값이냐면 뭐 블록체인에 올라와 있는 값이죠. 네, 요 값들이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낼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A가 그 값을 받고 나면 이제 M이라는 것을 디크립트 하게 되는데, 아까 전에 M이 뭐였냐면 금고를 암호화하는데 스몰 k와 랜덤 넘버로 이제 돼 있었고요. 이 스몰 k는 그 센서가 갖고 있는 고유한 키값이라고, 이미 사전에 갖고 있던 키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에게 왔으니까 A는 그 키값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랜덤 넘버도 함께 돌아왔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복구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M에 있던 금고가 아까 전에 다시 한번 써보면 K스타와 XOR R 한 걸로 이제 R이라는 금고가 암호화되어 있었는데요. 이거가 지금 둘 다 있으니까 얘는 원래 갖고 있고 얘는 네트워크에 올라와 있던 거 게이트웨이로부터 받았으니까 갖고 있고, 그래서 요것을 통해서 R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크립트 해서 R을 얻게 되고요. 그럼 아까 말한 이렇게 짝짝을 금고들을 이제 찾아내게 된 거고요. 근데 얘만 찾아내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얘로부터 다항식을 다시 찾아내야 하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다시 시그널들을 이제 찾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바이오 센서들, 몸에 이제 퍼져 있는 바이오 센서들로부터 PPG, 네, PPG 맞죠? 네, PPG 시그널들을 받게 되고요. 그 받은 시그널을 또 인코딩하여서, 네, 아날로그니까 또 인코딩하여서 벡터화하고 그 벡터로 통해서 점들을 대칭해서 찾는 거죠. 이 금고에 해당하는 점들을 쭉쭉쭉 찾고요. 네, 찾았으면은 이제 연결을 해보는데, 이때 점이 이제 다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당연히 그걸 다 만족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이것을 LOTR, 아까 전에 이제 낮은 차수에서 일단 한 다음에 찾아나가는 작업을 통해서 네,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관을 이용해서요. 아까 라그랑머시기, 네, 라그랑주, 네, 보관법을 이용해서 남은 점들을 찾아냅니다. 네, 그렇게 하면 다항식을 찾아내는 것이고요. A는 디코드해서 coefficient from px, px라는 다항식의 자기가 지금 찾아낸 다항식이겠죠? 자기가 찾아낸 다항식의 coefficient는 개수는 그러니까 코드워드였어요. 아까 그 연결관계를 끊기 위해서 개수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길이의 코드워드로 바꿔서 했었던 건데, 그걸 이제 디코드 한다는 얘기니까, 네,
px의 개수를 디코드해서 원래 키를 찾아낸다는 거죠. 그때 이제 코드 원투로 만들었던 게 rs 코드였으면 rs 코드를 사용해서 코드 워드를 복구하게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나오는 게 k 대문자 스타 다시가 나오겠죠. 이게 만약에 이전에 만들었던, 그러니까 적합한 사용자라면 이제 새롭게 PPG 시그널을 통해서 만들어진 K 스타나 아니면 이전에 금고를 만들 때 사용했던 K 스타나 이게 동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시를 한 값과 비교를 해봐서 맞으면 이제 본인이 맞다라고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Security and Performance 분석을 보시면 먼저 이 공격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공격자가 제일 갖고 싶은 데이터는 키와 그리고 데이터가 됩니다. 그 데이터는 이제 의료 데이터가 됩니다. 네. 그래서 갖고 싶은 게 얘랑 지금 키일 텐데요. 얘일 테죠. 네, 그래서 블록체인을 공격하는 방법이 있겠고 BSN,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팅돼서 블록체인에 올라가기 전 를 공격할 수도 있겠죠. 근데 블록체인을 공격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요. 먼저 키와 관련된 값으로는 K하고 스타가 되어 있거든요. 요 K 스타를 찾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이 데이터가 궁금한데 이걸 찾기 위해서는 해시를 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고를 찾기 위해서도 금고가 지금 암호화되어 있는데 금고할 때 XOR 해서 다시 한번 쓰면 뭐였냐면 랜덤이랑 그리고 각 프리디스트리뷰티드 키인 K죠. 스몰 K 프라임. 다시 쓰겠습니다. 뒤에 그냥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네, 얘죠. 요 랜덤한 넘버와 프리디스트리뷰티드 된, 그러니까 모든 센서가 갖고 있는 요 키를 통해서 금고를 암호화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 암호화는 대칭키 암호가 됩니다. 대칭키 암호 스킴을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칭키 암호를 뚫어야 금고를 찾을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렇게 금고를 복구해낸다고 한들 이게 아까 체프 포인트와 실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그 체프 포인트로부터 이제 D를 찾아내기가 꽤 어려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공격하는 것은 쉽지 않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암호화 자체가 AES로 되어 있으면 그것을 뚫을 수 없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BSN을 직접 공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인데 이게 중요한 게 바디 센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이제 센서들은 on or into the human body, 인간의 몸의 위에 있거나 심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해킹하지, 사람을 묶어놓고 하지 않는 이상 이게 공격하기 어렵다라는 점이 일단은 담보가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예를 들면 PPG 시그널 중에 하나를 몰래 이렇게 채취를 했어요. 뒤에 몰래 가가지고 그렇다 한들 이제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PPG도 모두 채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차수를 충분히 높인다면 이런 것들로 이제 보안을 더 높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들이 사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하게 된다면 굉장히 비용이 크겠지만 BSN 노드, 그러니까 게이트들 혹은 이제 A라는 노드가 아까 전에 계산했잖아요. 그런 작업들, 필요한 연산들이 BSN 노드들에 의해서 일어나거든요. 키 생성이라던가 백업이라던가 다시 이제 찾는 거라던가. 그렇기 때문에 네, 문제가 성능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블록체인의 어떤 시스템을 적용할 때 항상 생각하는 것들이 고정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고 하면은
다른 많은 주제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코로나 이슈 같은 것도 있었고 그런 이슈에도 뭐 약국에서 나눠주거나 할 때 네, 그것을 정당하게 나눠줘야 되는 거잖아요. 뭐 한 사람이 여러 군데 가서 받으면 안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을 블록체인에 적용하고 싶다라는 아이디어가 만약에 생겼다. 그러면 어떤 걸 적용하는 게 좋을까라는 것을 지금 당장은 치밀하게 꼼꼼하게 살펴볼 수 없겠지만 이런 논문들 제가 오늘 리뷰 드린 논문도 되게 꼼꼼하게 잘 되어 있던 것 같아서 좋았는데 이런 논문들을 여러 개 읽어보면서 논문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